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가 퇴원했지만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영남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 불법 포획을 일삼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어를 비롯한 잡어 300kg을 포획한 혐의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 휴가제를 시행합니다.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도 최대 4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5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4명입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86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에서만 최소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국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5,628명입니다. 사망자는 2,124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4,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118명이 숨졌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84명, 일본 73명, 홍콩 65명 등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달째, 정부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시민이 선별 진료소를 찾을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안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16번째와 18번째 모녀 확진자와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접촉했던 환자와 보호자 60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급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던 국내 16번째, 18번째 모녀.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9일 병원 문을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16번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가 퇴원했고 뒤이어 16번과 18번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가 없게 됐습니다. 또 광주 21세기 병원 접촉자 등 161명 중 115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4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조만간 남은 46명도 격리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진료를 중단했던 광주 21세기 병원도 오는 24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지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길거리에는 돌아다니는 이들이 또다시 줄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다시 늘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병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항상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전남지방에서 3명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추가 발생자 없어가지고는 좀 안심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전라남도 역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을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11개 대학에 총 533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원 기숙사 등에 임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학 자체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와 해당 시군이 보유한 임시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먼저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계속 전과 동일하게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아직 그 대구 쪽에서는 넘어온 분들은 저희들에게 자가격리나 의사 환자 넘어온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하고 1,540억 원 규모의 전남행복 지역화폐도 3월 말까지 조기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새 배 이상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당분간 코로나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남권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밖을 나서는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서민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지역 기관 단체 관계자를 불러 모아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였던 음식점도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최근 한 달 새 음식점의 매출은 40% 정도 감소했고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평일 한 120명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명이나 80명 그 정도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점심에 20명짜리 하나, 저녁에 70명짜리 하나 그렇게 취소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달보다 25% 손님이 줄었고 KTX도 40% 정도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코로나가 영남권까지 번지고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자 지자체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시가 내놓은 대책은 매주 하루 이상은 구내식당을 쉬게 하고 외식의 날을 운영하자는 제안. 대형마트보단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을 중심으로 상품 구매 운동을 벌이자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줄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참석자들은 목포시의 제안에 적극 동참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임시 복제회를 열어서 수요일 날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포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동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임시에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251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빨간불이 켜진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관단체의 공동 대응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의 제3자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대구에서 벌어진 게 지역사회 감염이죠. 본 거죠.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라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이미 뭐 2차, 3차 감염이 만연돼 있으면은 여행력이 없어도 그런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염자를 특정하고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 방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폐렴 치료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나오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 데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내 확산 문제 때문에 이제 1인 격리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병원 내 감염 사례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앞으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야 되니까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 선제 격리하고 검사 돌려보는 방법으로 병원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 걸린 환자에서도 뭐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기 환자들 외래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좀 집에 쉬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래 환자 볼 수 있는 선별의료소만으로 외래 진료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 2차 의료기관들도 줄여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증상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약간 뭐 작전을 바꿔야죠. 뭐 대처 방침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감기 조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 격리된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 또는 퇴원일 이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 매점 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와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 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매점 매석 행위는 없었지만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 3곳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해당 시도에서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광양시가 어린이 돌봄센터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마스크 3,000매를 구입해 지역 어린이 돌봄센터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식약청 인증 KF80 마스크 10만 매를 배부했습니다. 광양시는 마스크 구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이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어선 선주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여수 남면 연돌이 12km 앞 해상에서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가 저출산 극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 휴가를 시행합니다. 순천형 출산 장려 휴가제는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오는 28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출산 휴가로 90일을 썼지만 출산 장려 휴가를 쓰면 최대 12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에 있는 6천여 명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됐다며 선거 교육 계획과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총선이 진행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추진하고 선거 이후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의 경선 주자가 현역 서삼석 의원과 백재욱 예비후보로 압축됐는데요. 서 의원은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서 의원은 19일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더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공기질이 다시 말썽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말과 휴일 계획 세우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요즘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은 별이 참 빛나요. 우리 손을 잡고 걸어요. 아직은 살짝 수줍어서 손에 땀이 자꾸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